이미 이제 방화벽이 있는 분들이 웬만하면 다 방화벽이 있잖아요. 기존 방화벽. 네. 거기서 이제 찾아봐요. 괜찮네 저거. 한번 도입하려면 그 마이그레이션은 좀 스무스한가요?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네,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음. 제가 앞에서 잠깐 뜨끔했었던 게 80%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네네네. 80%의 얘기가 뭐냐면 차세대 방화벽을 샀는데 제대로 마이그레이션을 못한 거예요. 네네네. 마이그레이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플리케이션도 보고 컨텐츠를 봐야 진짜 차세대 방화벽으로 네네. 사용하는 건데 첫 번째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먼저 보안 진단 서비스라는 걸 제공을 해드려요. 네네. SLR이라고 하는데 실고객사에 탭 모드로 장비를 한 개를 달아서 네.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그 사이트에 맞는 그 네트워크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게 지나가는지 그리고 어떤 공격들이 있는지를 위험도별로 리포트를 나오게 됩니다. 네네. 이제 앞에 보시는 샘플처럼 페이스북이나 어떤 뭐 토렌트 이런 데이터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가는지 어떤 위협이 있는지를 먼저 제공을 해줘요. 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제 바로 요 네. 우리 세션 끝나고 바로 SLR 관련돼서 SLR 또 실제로 이걸 실제 이 서비스를 하고 계신 분 모시고 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는 앞에예요. 레가시 방화벽을 그대로 차세대 방화벽으로 옮길 때 네. 제일 먼저 할 게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포트 베이스면 포트 베이스 그대로. 네. 그래야 서비스에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스코나 체크포인트, 포티넷, 주니퍼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자동으로 저희 방화벽으로 포트 베이스로 바꿔주는 거를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네네. 저 위에 아이콘에 사람이 2명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할 때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저희 파트너가 직접 이제 검수를 한번 해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로 어플리케이션 적용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적용할 때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아까 SLR 보고서에 나온 그 데이터를 근거로 빨간색 위험도가 높은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막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어를 하고요. 여기서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 컨텐츠를 이제 보는 기능까지 올리는 게 이제 차세대 방화벽의 99%, 100% 쓰는 부분이다.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컨텐츠를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 세 번째 단계에서 그 기업에서 뭔가 요 세 번째 단계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뭐 고려될 사항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은 어떤 게 있냐면 내부에 이제 브루트 포스 어택 같은 게 많이 잡혔어요. 네. 근데 그게 DM 발송하는 메일 서버다. 이런 특성들을 알아야 돼요. DM 서버가 브루트 포스를 한다라고 해서 그걸 막으면 서비스 장애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거는 시스템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 SLR 보고서가 나오면 그거를 저희 파트너인 전문가가 같이 보면서 네네. 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만들면 네. 아까 80%가 100% 만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아까 우리 첫 번째도 얘기 나눴지만 이것이 뭐 기술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게 운영에 이제 운영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운영이 네. 제대로 매끄럽지 않으면 네. 기술이 실제로 도입돼서 활성화되기 쉽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운영 관점 좀 말씀 좀 해보시죠, 이제 좀. 네. 자, 운영 관점에서는 운영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시스템들이 나눠져 있을 때 네. 각각 장비들을 못 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방화벽이 전문이기 때문에 방화벽은 깊게 보겠지만 IPS나 URL 필터나 이런 제품들을 또 보기가 어렵거든요. 네네. 그리고 누군가 한번 C레벨 분이 예외를 시켜달라. 이럴 때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한 경우가 나오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하나의 정책 안에 사용자를 보고 어플리케이션과 IPS URL 한 번에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연하게 위아래로 옮길 수도 있고요. 부서가 나왔을 때 갑자기 최근에 토르라는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공격이 많이 들어와요. 제일 상단 토르를 모든 부서에 막는 이런 네. 것들이 유연하게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로그를 보는 건데 방화벽 로그, IPS 로그 뭐 이런 다양한 로그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이벤트를 클릭했을 때 오른쪽 하단에서 보는 것처럼 언제 트래픽이 시작을 했고 걔가 어떤 공격들이 있었고 언제 끝났는지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거죠. 통합 로그 뷰로 클릭 한 번으로 이 공격에 대해서 자세히 연관된 걸 볼 수 있는 게 좀 더 편하게 네. 업무 부하를 좀 낮출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요새 뭐 방학이 아주 좋더라도 네. 또 다른 이제 장비들하고 네. 또 다른 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새로운 기술들하고 연계도 중요하잖아요. 연계 같은 건 어떻게 쉽게 그게 제일 되는지. 중요한 부분, 이제 마지막 부분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연계를 하기 위해서는 API가 필요합니다. 아까 이제 차세대 방화벽 다음이 뭐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얘기하셨던 것 중에 IoT를 얘기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것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API가 모든 펑션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 냉장고가 한 개 추가됐을 때 냉장고 추가된 IP에 대한 게 API로 연동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 네. 회사의 냉장고의 IP가 허용이 되는 거죠. 아니면 냉장고 IP는 관리 부서한테 허용이 돼서 관리 부서가 업무 시간에만 냉장고 문을 열고 업무 시간이 끝나면 못 먹게 막는다거나 네네. 이런 세상이 이제 향후에 나올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API를 연동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API를 연동해서 잘 쓰는 케이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방화벽 정책을 그 회사 그룹웨어에서 관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룹웨어에서 방화벽 정책 한 개 넣었어요. 팀장이 승인을 하면 정책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려면 그룹웨어라는 포탈과 방화벽이 API로 서로 통신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이렇게 벌써 구현을 하고 있는 거죠.